오늘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 저희 캠프 윤석열 후보를 초청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발표 시간이 짧은 만큼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 정책의 구체적인 강론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과 방향, 중점적인 포인트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제와 실적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의 철학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성장 동력의 수단으로, 그리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세우는 여러 가지 혁신 성장의 정책의 하위 수단으로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정부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액수라든지 이러한 과학 원래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많은 요인들과 섞인 그러한 목표에 의해 가지고 이게 드라이브가 걸림으로 인해서 막상 현장에서, 그리고 기초학문 또는 연구자들이 중장기적으로 독립되고 자율적인 그러한 연구를 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단기적인 과제, 실적을 위해서 과학기술인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권의 목표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제도들을 이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이러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이 될 수 있는 많은 정책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을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국가의 운영 체계에 전문가들, 과학기술인들의 발언과 참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두 번째의 철학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바꿔놓은 원전 폐기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사실은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적인 토론과 검토와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탈원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까지 탈탄소로의 탄소 중립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저 발전이자 신재생 에너지들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안보의 어떤 대상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 국가 안보적인 상황이 문제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전문가들과 각 분야의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에너지, 또 앞으로 AI를 필두로 한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바이오 정책이라든가 우주항공, 모든 과학기술의 주된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인들을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위치에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실, 그리고 과학 부처뿐만 아니라 각 해외 공간에 과학관들을 배치해서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동향과 미국과의, 특히 주요 동맹들과의 기술 동맹을 심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 에너지, 디지털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지방정부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에까지 과학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기술부에 한정되고 고립된 부처의 R&D 자금 배분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전체로 결정지어 나가는데 과학기술인들이,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두 번째의 철학입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에 있어서 저희가 방향을 두고자 하는 것은 과학기술인들의 연구 여건과 앞으로의 기회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는 바로 카이스트입니다만은,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 창업을 하고,
또는 출연 연구기관으로 가고 기업으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기회의 사다리들이 단절이 되어 있고 각자 도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때그때의 각 기관별로 PBS라는 인건비를 따오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인재가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을 거치고 대학원을 거치고 그다음 기업 또는 정부부처 또는 국제무대에 나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학의 본질인 문제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면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인재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그 이 과학 인재들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연구진들의 특히 협업에 대해서 젊은 협업 연구 과제들에 대해서는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기회를 넓히고 또 국제의 OECD라든가 국제협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력 사업 그리고 실리콘밸리라든가 미국이나 국외의 과학자 그룹들과의 교류 기회의 확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면들에서 우리 과학기술을 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 나와서 핵심 과학자로서 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회의 사다리가 끊임없이 연결되고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도 우리 여성 과학인들이 육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회가 부족함으로써 연구, 보조 전문 인력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썼을 때 대체 인력이 없어서 실제 쓰지 못하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애로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 연구 예산액을 넓히겠다든지 아니면 바이오, 디지털, 에너지, 우주항공, 미래의 교통, 모빌리티 뭐 이런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거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저희는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공약으로 발표하면 그건 보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그 바탕을 흐르고 과학기술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존중받고 있고 기회가 보장되고 있고 과연 과학의 본질에 충실한 과학정책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일대 전환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함께 많은 조언을 주시고요. 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